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7월 22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AI 개발 인력 경쟁 심화, AI 규제 강화 및 AI 법률 서비스 혁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업스테이지가 핵심 AI 개발자를 영입하기 위해 1인당 1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AI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 설계와 학습을 주도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직료와 연봉을 포함해 보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AI 업계에서 개발자 인재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이 AI 기술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딥시크와 문샷 AI는 오픈 웨이트 방식을 채택했으나 오픈AI와 엔트로픽은 폐쇄형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중국 AI 기업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사업을 넘어 이동통신 기지국 분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AI란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5G사와 6G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AI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LG CNS가 정보 AI 캠퍼스로 선정되어 에이전틱 AI 개발자를 양성합니다. 정보 AI 캠퍼스는 기업용 에이전틱 AI 서비스 구현 방법과 지식 그래프 기술을 활용한 기업 데이터 구축 연계 방식을 교육합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AI 법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플라와 AI 1인구는 7월 16일 서울 역삼동에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양사는 AI 기반 법률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추진합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AI 시대 데이터 센터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로드맵 수립에 실질적 기여를 약속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을 주도할 방침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에 셀러 파이낸싱이 등장했습니다. 2026년 7월 22일 건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융권 대출 규제를 피해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고가 아파트 거래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에 근접했고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분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지역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다곡동 강남자 고가이파크 전용면적 59제곱미터 매물에는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6억 원을 대출하는 조건이 붙었고 매매가격 20억 원을 주택담보대출 4억 원과 매도인 대출 6억 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를 위한 우회 자금 조달 수단으로 셀러 파이낸싱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개인 간 자금 대여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이자율과 상환기간, 담보 설정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자금 조달 계획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탈세 여부가 조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셀러 파이낸싱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기보다는 자금 여력이 있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조건이 맞는 일부 고가 주택거래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경총이 AI와 로봇 등 첨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 제112건을 정부에 개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경총은 AI 모델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저작물 이용에 대해 면책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사람의 미세한 표정과 음성 등 고품질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데 현재는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과 변조된 음성만 사용할 수 있어 AI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연구개발용 로봇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소산업에서는 수소차를 만들거나 수리할 때 탱크에 수소가 거의 없는 초저압 상태에서 먼저 수소를 넣어야 하는데 이 경우 충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 지방 유휴 공장에 투자를 추진하는 뉴턴 기업이 있어도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기준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유튜브가 저품질 AI 생성 콘텐츠를 전면 차단하며 규제를 강화합니다. 유튜브는 AI 슬롭으로 불리는 저품질 영상이 사용자 및 광고주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가이드라인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진정성 부족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튜브는 콘텐츠 파밍을 근절하기 위해 규제 대상 콘텐츠를 3가지 범주로 세분화했습니다. 첫째는 AI나 CGI, 템플릿 등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양산형 콘텐츠입니다. 둘째는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감정을 조종하는 자극적인 영상물로 AI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 창출이 전면 차단됩니다. 셋째는 실존 인물을 모방한 AI 페르소나를 활용해 민감한 주제에 의견을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메탈프린 유튜브 안전부문 총괄은 AI 도구가 창의성을 발휘하게 도와줄 수 있지만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유사 영상들을 양산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정책이 광고 수익을 지키기 위한 비즈니스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렌드는 유튜브가 주요 광고 수익을 놓고 기존 TV 네트워크 및 경쟁 스트리밍 플랫폼과 경쟁을 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브는 개편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채널 전반의 콘텐츠 품질 검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메탈프린 총괄은 우리가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장려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성과 창의력이 담긴 고품질 콘텐츠라며 기술이 창작을 돕는 것은 환영하지만 단순히 AI로 유사한 영상을 빠르게 양산하는 것은 획일적이고 스토리나 창의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선 그런 콘텐츠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경기도의원 전석훈 의원이 AI 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 규제 대모를 뽑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까지 정조준하며 실행력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1번째 뉴스입니다.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마련합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주최한 2차 대한민국 전략경제포럼에서 AI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정책과제가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AI 에이전트 커머스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지컬 AI 글로벌 1강을 목표로 데이터가 구축되고 환류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은 AI 전환을 경제 시스템 전반의 변화로 규정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일 차관, 박영선 위원장, 안도걸 의원,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AI 시대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 효율 개선을 위해 텐덤 OLED 기술을 중심으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텐덤 OLED는 2개 이상의 발광증을 중간 CGL로 연결해 직렬로 적층하는 기술로 동일한 밝기를 내기 위해 기존 싱글 스텝 구조보다 낮은 구동 전류로 작동할 수 있어 전력 소비를 30% 이상 줄이면서 수명을 2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영석 LG디스플레이 CTO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온디바이스 AI 기능 활성화 시 디스플레이는 전체 기기 전력 예산의 40%를 차지해 전력 절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텐덤 OLED 기술을 바탕으로 TV, 차량용, IT 디스플레이 시장에 순차적으로 진입해왔으며 2013년부터 대형 OLED TV 상용화를 시작해 영하 40도에서 영상 85도를 견뎌야 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IT 기기 분야로도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IT 기기에서는 2000니트 이상의 HDR 순간 최고밝기를 제공하면서도 야외 시인성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모바일에 최적화한 초고 효율 텐덤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해 대형부터 소형, 웨어러블에 이르는 전체 플랫폼으로 텐덤 OLED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LGU 플러스가 에릭슨과 협력해 통신망 기반 보이스 AI를 개발합니다. 통신사의 전화 연결 시스템에 AI 기술을 통합해 앱 설치 없이도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개인 기기 내부에서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 소비 문제에 대한 기술 경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기 내부에서 AI가 연산을 수행할 때 막대한 전력이 소비되므로 배터리 효율성 개선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텐덤 OLED 기술을 통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AI 분야 스타트업 15곳의 멘토링과 투자 유치 지원을 제공합니다. SK텔레콤은 AI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스케치 위드 AI를 론칭하고 기술 멘토링, 사업화 지원,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며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참여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AI 기술 경쟁력과 SKT와의 협업 가능성을 고려해 15곳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6개월간 전문가 멘토링 및 세미나, SKT와의 협업 및 사업 보도화 지원, 전시 참여, 사무공간 등 경영 인프라와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선발 과정에는 SKT가 개발한 AI 에이전트 AI 심사역도 참여하며 심사 속도와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에이전트를 지속 고도화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 영역은 AI가 사전에 심사하고 사람이 정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엄종환 SK텔레콤 지속가능 경영실장은 SK텔레콤의 AI 기술과 역량이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만나면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LGU 플러스가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과 협력해 네트워크 기반 보이스 인공지능 개발에 나섰습니다. 양사는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AI가 통신망을 직접 운영하는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합니다. 21일 LGU 플러스는 에릭슨과 네트워크 기반 보이스 AI 솔루션 개발과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진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은 LGU 플러스의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 상용 서비스 경험과 AI 기술, 에릭슨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해 네트워크 기반 보이스 AI 공동 개발에 나서며 연내 기술 검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이스 AI는 특정 단말이나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사람과 AI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작동합니다. LGU 플러스는 AI 글래스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AI 디바이스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용자를 대신해 행동하고 실행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사는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며 AI를 활용해 네트워크가 운영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성능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애 대응과 서비스 품질 관리의 자동화도 추진 중입니다. LGU 플러스는 AI를 위한 네트워크와 AI가 적용된 네트워크를 동시에 구현해 트워크를 지능화하는 글로벌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는 쇼핑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 키워드를 입력하면 AI 에이전트가 상품 정보와 리뷰를 요약하고 비교의 탐색을 지원합니다.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 커머스는 경쟁사인 쿠팡의 AI 및 N배송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의 19조 원 규모 로봇 AI 투자가 구미시의 제2의 애니콜 신화 재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김장호 구미시장은 밝혔습니다. 삼성은 휴머노이드 로봇 13조 원, AI 데이터 센터 6조 원 등 총 1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고 구미시는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삼성의 투자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SDS는 옛 구미 1사업장 부지에 60MW 규모 AI 데이터 센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2단계 사업도 검토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 인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라인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AI 데이터와 제조 기반이 결합하면 구미가 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시장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의도도 강조하며 구미 5공단의 안정적인 전력 수자원을 감안해 반도체 폐입지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폐건설 시 구미가 최적지라고 보고 3.3제곱미터당 1,000원의 부지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AI 기반으로 대출 사기 피싱 문자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AI와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해 의심번호와 악성 앱, 범죄 서버를 조기에 찾아내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알렙이 올해 2분기 탐지한 피싱 문자 가운데 대출 사기는 62.7%로 가장 많았고 직전 분기 대비 162% 증가했습니다. 텔레그램 사칭 문자도 같은 기간 71% 늘었습니다. 사칭 대상은 금융기관이 52.9%로 가장 많았고 정부 공공기관이 39.0%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격 방식은 모바일 메신저 유인이 43.9%, 인터넷 주소 삽입이 40.3%를 차지했습니다. SK텔레콤은 경찰청과 피싱 악성 앱과 보이스 피싱 조직의 범죄 인프라를 분석하고 있으며 악성 앱 분석 시간은 약 81% 단축했습니다. SKT와 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명령 제어 서버 475개를 식별해 643명의 금전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KT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AI 기반 피싱 의심번호 탐지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적용 이후 피싱 피해 신고는 25% 감소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수석 부사장 오동혁 씨가 퇴사했습니다. 오 씨는 구글 TPU 설계에 핵심 참여했으며 삼성의 AI 반도체 전략을 주도했습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 씨는 이달 삼성전자 DS 부문 LSI 사업부를 떠났고 다음 행선지는 미국 실리콘밸리 유망 스타트업으로 이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씨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14년 구글에 합류해 TPU1에서 4세대 설계에 기여했고 온디바이스 AI 모델 제미나이 나노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초 오 씨를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해 AGI 컴퓨팅 랩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오 씨는 마하 1분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온디바이스 AI 전략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영입 2년 만에 이직하면서 프로젝트 연속성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강세이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약세로 2022년 이후 적자 지속 중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 씨 같은 고급 인재에게는 오퍼가 많아 2년 만에 이직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구글 오픈 AI 스타트업들의 활동이 거세지면서 대기업도 전문가를 오래 붙잡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LG CNS가 AI 캠퍼스를 운영하며 AI 엔지니어 1만 명 양성 목표를 세웠습니다. AI 캠퍼스는 에이전틱 AI 서비스 개발자 과정을 통해 AI 모델과 업무 시스템을 연결하는 MCP, RAG, LLM 기술을 활용해 기업용 에이전틱 AI 서비스 구현 역량을 강화합니다. AI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르는 프로그램입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신용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신용 등급이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를 이유로 오라클의 신용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AI 관련 지출 증가는 기업의 재무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라클은 AI 플랫폼과 서버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이로 인한 신용 등급 하락은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AI 법무 전문가들이 판결서 대량 개방으로 인한 해외 AI 의존도 증가와 사법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리걸테크 도입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률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건설 건축 산업의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빌드콘 서밋 2026분이 8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건설 자동화, 로보틱스, AI 기반 스마트홈, 스마트 빌딩, 미래 주거 기술, 건축자재 및 디자인 등 산업의 핵심 기술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첫날에는 한국건설자동화 로보틱스협회와 한국피지컬 AI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건설 자동화 및 로보틱스, 피지컬 AI가 가져올 미래 건설 패러다임 세션에서 LG CNS, 트림블 코리아, 스패너, 엑스숑 건설,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한양대학교 등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에너자이, 엑스게이트, HDC랩스, SQI 소프트, 한국토지주택공사, 티멜퍼스 등이 AI 기반 스마트홈 스마트 빌딩,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관제, 스마트 하우징 인테리어 시공 효율화 등 주제를 다룹니다.
셋째나에는 실베어, 파르스, 융코리 아일렉트릭 등이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하이엔드 공간 디자인, 미래 건축 방향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빌드콘 서밋 2026는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과 전략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문 컨퍼런스로 참가 신청과 프로그램 내용은 코리아 빌드위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LG이노텍이 기판 사업을 확장하며 AI 반도체 주요 부품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매출 5조 5,348억 원, 영업이익 2,953억 원을 기록하며 계절적 비수기에도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AI 서버 공급난으로 고부가 기판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판 수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수요가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변화입니다. 회사는 2031년까지 패키지 솔루션 사업을 매출 3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RF-CIP, FC-CSP, FC-BGA 등 3종의 기판을 성장축으로 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올게요.